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정부에서 최근에 말이죠, 이 태양광 비리 실태를 일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일부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2,616억 원의 이 자금이 불법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를 총리실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적발했습니다. 이 적발한 내용을 가지고요, 오늘 대검에 말이죠, 전격적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 수사 의뢰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미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서 이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이 변론과 관련해서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건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고발 조치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이어서 말이죠, 이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 이 민주당 완전히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만 열리면.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장관에 대한 이 불만이 극단으로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자.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준석 이제 10월 6일 날 추가 윤리위가 열려서 본격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그리고 윤리위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이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넘어갔다 했는데요. 도를 지나쳤다 했는데 이건 도를 지나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정치로서의 기본적 자질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사항,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탄핵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는 말이죠, 이 자동차로 한 장관을 미행하는 사례까지도 적발이 돼서 이제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날 말이죠,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 전국의 226개 중에서 우선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표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말이죠, 이 전력기금을 갖다가 불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무려 2,267건에 2,616억 원 정도의 예산이, 말하자면 아니면 이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법 부당하게 지출 또는 집행된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이제 쭉 엄선을 해보니까 총 사람 수는 몇 명이냐? 376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사 의뢰 대상은 어떻게 선별했느냐? 수사 대상은 말이죠, 이 적발 사례 중에서 이 개별 법령 벌칙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이렇게 국무조정실의 이 부패 예방 추진단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적발한 사례는 2,267건인데요. 수사 의뢰한 사건은 최종적으로 1,265건의 사람 수로는 376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요, 이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제일 큰 것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입니다. 무려 허위 세금 계산서가 201억 원이나 되고요. 그 중에 201억 원을 발급하고 141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14명, 99건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사기 및 조세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또 태양광 설치 공사를 갖다가 이 무등록업자에게 도급을 주거나 아니면 불법 하도급한 333명, 1129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 입법 위반 혐의, 그리고요,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 원을 대출받은 17명 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전기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을 담합한 5명 15건에서는 입찰 파괴 혐의를 적용했고, 그리고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에 민간 부담을 과다 계상하고 보조금을 과다 집행한 4명 1건에 대해서는요,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위반 혐의를, 그리고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와 관련한 위법 행위, 이 범죄 사건을 저지른 3명 1건에 대해서는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검에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말이죠, 이현욱 검찰총장이 새로운 기구 하나를 아주 확실하게 설치한 게 뭡니까? 확대 설치한 것이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어요. 이 국가재정범죄는 그동안에 주로 이런 이 정부 예산 세출
과정에서 세출이 불법 부당하게 지출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세출만이 아니고 세입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름도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이 태양광 발전소의 이 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부의 이 보조금 부정수급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광 비리 의혹도 바로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 말이죠,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비리 실태, 그러니까 이 월선 원전을 조기에 가동에 폐쇄함에 따라서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례가 이미 적발이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탈원전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이 발전시킨 산업이 말이죠, 바로 태양광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광 산업에 투입된 국가 예산의 낭비, 그리고 부당 대출 현황, 이것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나올 것 같고, 그 정점에 과연 누가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최고의 책임자가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약 한 달간이 거쳐서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최종적으로 퇴근, 그러니까 마지막 행보, 마지막 일정, 이 마지막 일정을 목표로 해서 이 자동차로 미행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달 말쯤부터 이제 딱 한 달 정도가 됐는데요.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 또 국회, 그리고 헌재, 이렇게 마지막 일정이 끝나는 장소서부터 미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러한 미행은 동선에 따라서는 도곡동에 있는 한동훈 장관의 자택에 도착까지 약 10km 내외의 거리를 지금 이제 미행하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자, 이 미행은 누가 감지했느냐? 바로 법무부 수행직원이 감지를 했고, 이 법무부 수행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피의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지금 블랙박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도로에 CCTV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이 수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증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수사에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제 피의자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따라다녀가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 이런 거가 이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과 같이 이 자동차를 통해서 미행을 해가지고 스토킹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스토킹 법상으로 보면. 따라서 이 자동차를 이용한 이런 범행에 대해서는요, 그야말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 법조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말이죠, 이게 스토킹 범죄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테러 행위를 하려고 하는 범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토킹 범죄 차원에서 미행 사건을 지금 경찰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은 뭘 추진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상민, 이 두 장관이 박진 장관의 다음 차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또 탄핵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요,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번번이 완패를 당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또 이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은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치 제2의 윤석열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5년 후에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민주당한테 좋은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요, 한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이 탄핵론이 상당히 힘을 받다가 이러한 부작용, 우려 때문에 살짝 지금 이제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어제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고, 이것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거부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부하면은요, 지금 야당에서는 뭘 노리느냐, 이거 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불통이냐, 이 불통 이미지를
더 쉬울 수 있는 이점이 민주당에는 나온다. 이런 생각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탄핵안도 바로 이제 불통 이미지, 즉 민심을 거부하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안만큼 좋은 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가지고 검수완박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검수원폭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인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뭐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요. 이상민 장관은 지금 뭡니까? 경찰국을 행안부 안에 설치해서 이 경찰을 개혁하겠다. 이러한 좀 차원에서 이미 이 경찰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다음 차례는 한동훈, 그 다음에는 이상민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개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개딸들이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을 이대로 놔두면은 이 조국이 이제 멸문지화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에 대한 멸문지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개딸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탄핵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어제서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다가 뭘 올렸느냐? 이런 제목의 글이 이재명의 네티즌이 올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현수막 설치비 모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동훈 탄핵입니다. 민주당 의석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목의 글이 지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느냐? 이게 당 차원에서가 아니라요. 이재명 지지자 측 개딸들이 벌이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왜냐? 지금 이재명이가 기소돼 있잖아요. 우선 성남 풋볼클럽 뇌물죄로 기소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수사, 검찰이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맞불 작전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거다. 바로 그래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티즌들의 이 개딸들, 이 선동 양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정치를 이미 시작했다. 대선 경쟁자 이재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멸문지화시킬 것이다. 보복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검찰 인사도 별건 전문 충성도 높은 검사들로 라인업을 완료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이는 스포 장소에다가 현수막 3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모금에 동참해 달라. 이런 글을 올려놓고 제발 탄핵 좀 해라. 그렇게 겪어놓고도 무슨 놈의 역풍 탄핵이냐. 있지도 않은 역풍 탄핵하면서 엄중하니 이나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국회를 호구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현수막 문구에 그거 넣읍시다. 역풍 같은 소리 마라. 미풍이라도 맞아보고 싶다. 이러한 또 이 아이디어도 자기네들끼리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행령 이걸 가지고 탄핵 수출 요건으로서는 상당히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내부 분위기도 상당한데요. 물론 이제 뭐 숫자를 가지고서는 충분한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를 하려면 국회 최저의원의 3분의 2 이상 발의가 필요하고 의결은 최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의 의석이 말이죠. 지금 169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독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불만 이런 거는 뭐 이번에 이제 박홍근이가 뭘 했어요? 고소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박홍근이가 검수완박 할 때 문재인 장관,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키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변론을 한 거예요. 이 변론을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기가 해놓고서도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의 불씨를 굉장히 지금 키우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이렇게 네티즌들이 나서서 탄핵 운동을 벌이는 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직접 추진하면 이 역풍이 우려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탄핵 얘기 나왔다가 꺼냈다 들어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가만히 있고
조금 여유롭게 거리를 두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비집고 들어오느냐? 개딸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차원에서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봐라.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바라는 거 아니냐? 당원들의 희망상을 받아서 우리가 탄핵 추진합시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작전을 세우고 그런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고민정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이 탄핵은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소영교 같은 경우는 탄핵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핵, 이 강경론을 지금 강경론을 펴고 있는 의원들도 민주당 내에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말이죠. 특히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이제 헌재에서 말이죠. 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방청 신청률이 30대 1까지나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우연성을 헌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다만 문제는 뭐냐? 헌재 재판관이 9명 중에 6명이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헌재에서 통과되기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라고 보지만 일단 이 한동훈 장관의 우연적 요소를 불지피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 여론, 이러한 이 바람, 이런 거를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이 탄핵안, 이런 강공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반드시 저는 역풍이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겠는데요. 이준석이가 요새 좀 머리가 헷갈락한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과 윤리위를 그냥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북한 정권을 당 지도부를 갖다가 북한 정권에 비교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이 굉장히 독재적이고 독선적이다. 이거 북한 김정은 정부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나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올린 페북의 글을 보면요. 핵을 가질 때까지는 어떤 고난의 행군을 걷고 사람이 굶어 죽고 인권이 유린되어도 관계없다는 휴전선 우유의 악당들을 나는 경배한다. 그러니까 북한을 경배하듯이 현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기가 경배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당권 소위 공천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 파동을 일으키고 당헌 당규를 형용해야 하면서 정권을 붕괴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한 내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아주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전제반지만 얻으면 지금까지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고 우리는 금방 다시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어 라는 천박한 희망 고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폭력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 아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이죠. 지난 28일 날 남부지법에 출석해서도 말이죠. 이번 이 비대위 체제로서의 제2 두 번째 비대위 출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무리한 시도다. 그래서 무효임을 거듭 주장한 바 있고요. 또 심리가 끝나고 나서도요. 역시나 이준석만 달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당 지도부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였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망설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어제도 말이죠. 이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국민의힘을 또 직격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제 내놨던 입장을 보면요. 말로 아무리 설명하고 이끌어 보려고 해봐야 안 된다. 오히려 빨리 정말 뜨거운 걸 만져보게 놔두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지만 사실 뜨거운 걸 만지고 아파보는 방법밖에 없다.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남녀노소 누구나 세계 어디에서나 뜨겁다는 개념을 배웠을 방법은 모두 같다. 그러면서 뜨거운 걸 만져보고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겨냥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당 지도부에 대한 이 논란 그야말로 지금 이제 여권이 말이죠. 편파 조작 방송이라면서 최근에 민주당과 그리고 MBC에 대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우리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 대한 총체적 비판 차원에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요즘 매일같이 글을 올려요. 그리고 어제 그제죠. 28일 날은 또 무슨 글을 올렸느냐. 평소에는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연수 문제를 풀 때는 외면하는 기회주의는 양쪽에서 배척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말이죠. 윤리위를 비판한 거예요. 윤리위를. 왜 그러냐면 본인이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래서 추가 징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 비판하는 이런 입장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또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정부 여당 그리고 여당을 정식으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올렸어요. 러시아 점령지에서 진행된 합병 투표 결과를 보고 이거를 갖다 뉴스 화면을 게시하고요. 페북에다가 경술국치를 배운 우리가 전쟁통의 사실상의 공개 투표를 통해서 영토 할양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러한 또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상국가다라고 하는데 때가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독일은 우리보다 더 큰 교역국이다. 바다로 둘러싸여 여러 교역물로 통상을 해야만 하는 호주도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서방지정에서 사실상 강제 투표로 진행됐다고 하면서 비판을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거. 이거를 꼬집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의 입장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준석이의 노골적 반발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최재형 지금의 의원도 말이죠. 이 가처분 신청이 이 결론이 날 것이다. 즉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이번에도 정말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본인은 차기 당대표 지금 혁신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굉장히 버겁고 현재로서는 당대표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